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도 벌써 반이 지났네요. 5월에는 정말 선물할 일이 많죠. 행사도 겹쳐 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럴 때 물론 현금이 가장 좋다지만 현금과 함께 꼭 함께 건강을 챙겨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개업을 했을 때 어떤 분이 비싸서 한 번도 안 사본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화분 선물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벽부터 열심히 달려야 하는 나를 위해서 또 공부하고 있는 학생, 수험생, 취준생들, 기억력 저하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뇌에 도움이 되는 것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좋은 건 너무 많으니까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수용성 비타민 B와 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기억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검사가 인지기능 평가, 혈액 검사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검사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B12 농도를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몸에서 비타민 B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엽산이라던가 티아민, 비타민 B12가 낮게 되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장병, 그리고 다른 신경계 질환과도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타민 C와 함께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웬만큼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암 수술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다른 위장 질환으로 흡수가 충분히 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하루 한두 끼만 대충 이렇게 패스트푸드로 때우시는 분들 많죠. 또 한 가지 에너지를 알코올로 내려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타민 B 수치가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주사제라도 혹은 먹는 영양제로라도 채워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1, 티아민은요, 예전에 이제 가정 시간에 현미 같은 곡류, 쌀륜에 있는 소량의 비타민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다 나시죠? 이게 부족해지면 말초신경병증이나 베르니케 병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됩니다.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다 보면 이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베르니케 뇌병증을 간간히 예전에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의식도 혼미해지고 걸음도 제대로 잘 못 걷고 안구운동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로 고용량의 비타민제를 주사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먹으면 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게 활성형 비타민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벤포티아민, 프루셀티아민, 비스펜티아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류마다 각 형태의 흡수율이 매우 달라요. 그 중에 이제 프루셀티아민이라는 대표적인 티아민 영양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체내에서 수용성 비타민이지만 지용성의 상태로 존재를 해서 뇌 혈관 장벽을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인데도 뇌로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프루셀티아민은 주사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단점이 정말 명확해요. 예전에 그 마늘 주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마늘 추출물 형태인 알리티아민이라는 것에서 변형된 것이라서 굉장히 마늘 냄새가 좀 날 수가 있고 또 위장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다른 형태보다 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포티아민의 경우에는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많이 들어있고 흡수도 빠르고 생체 이용률도 3.6배 정도로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단점이 뇌 혈관 장벽을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벤포티아민은 혈액이나 간에 여러 가지 근육들의 이 전반적인 곳에 비타민 B1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육체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뇌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억력 저하나 뇌기능 활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프루셀티아민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가 높거나 아니면 시험 전에 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프루셀티아민을 드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엽산인데요. 이 엽산은 비타민 B 중에서 B9으로
임산부들한테 정말 필수적인 영양제가 되는데요. 태아에서 이 뇌와 척수 같은 신경계 기능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뱃속의 아이가 똑똑하길 바란다면 제 생각에는 태교보다 중요한 건 아마도 엽산이나 오메가3 같은 뇌가 형성되는 데 도움을 주는 이 재료들을 충분히 미리부터 이제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의사들이 뭐 진료실에서 영양제 먹으라는 소리는 잘 안 하는데 아마도 이 엽산은 임산부들은 반드시 사서 먹으라고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엽산은요, 녹황색 채소 아니면 과일, 콩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채소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이 엽산이라는 성분이 채소를 저장하고 나서 3일 정도 경과하면 70%가 자연 소실된다고 하고요. 볶거나 이렇게 튀기는 조리를 하면 95%가 다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엽산을 이 식품만으로 섭취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영양제로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마도 임산부들은 그냥 엽산제 이렇게 해서 단일 제제로 복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성인은 종합 비타민 제제로 복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권장치 정도의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엽산 섭취를 증가시키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엽산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인, 노인까지 이 신경계,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비타민 B는 비타민 B12인 코발라민인데요. 코발라민은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도 이 효소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간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기도 해요. 이 신경세포를 전깃줄이라고 했을 때 이 피복처럼 감싸고 있는 것을 마이엘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적혈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부족해지면 빈혈도 생길 수가 있고요. 위장관 증상이나 신경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타민 B12라는 게 혈관의 손상도 유발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부족해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농도가 상승이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치매 원인도 될 수 있다라고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이게 주로 육류나 해산물, 달걀, 유제품 등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채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비타민 B군 중에는 뭐 비타민 2,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판토텐산, 피리독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피리독신도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일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중에 이제 비타민 C는요, 사실 얘기를 안 해도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워낙 대표적인 영양제이기 때문에. 뇌는 체중의 한 2% 정도 차지하는데 몸의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몸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면 그에 비례해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 즉 유해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뇌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뇌세포가 손상될 수가 있고 이 항산화 물질들인 비타민 C는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을 막아줘서 뇌를 보호한다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치매 걸린 환자들의 뇌와 건강한 노인들의 뇌 속의 비타민 농도, 비타민 C 농도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라는 연구도 있었는데 사실 이 비타민 C가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타민 언제 먹냐, 공복에 드시기보다는 식사 직후에 복용하면 이 음식물과 함께 섭취한 영양소의 대사가 원활해지면서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저녁에 드시는 거는 자다가 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비타민 B9는 많은데요. 의외로 이 프루설티아민이 들어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국내 제품에 찾아보니까 뭐 아로나민이라던가 엑세라민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먹는 것도 사실은 프루설티아민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비타민 B를 챙겨 먹는데 근데 이 영양제에도 보면은 벤포티아민은 있는데 프루설티아민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비타민 B군이 또 들어가 있으면서 뭐 간 피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요즘에 이제 먹고 있는데 여기도 비타민
B1, 2, 6는 있는데 비타민 B12가 들어있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뇌 영양제 첫 번째 시간으로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제 챙겨 먹는 것 이전에 질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운동 습관, 그리고 뇌를 훈련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 뭐 야채나 이제 등푸른 생선 먹는다고 해서 매일 샐러드, 뭐 고등어 구워 먹고 이렇게 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